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까 연락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좀, 괜찮습니다. 예, 예. 네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회의가 좀 길어지면서 조금 늦게 네네.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네. 이제 택배 관련해서 이제 했는데 그 알선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했거든요. 구입을 했어요. 명의 네. 이전이 되셨나요? 네,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차량 값이 1,540이라고 했어요. 차량 값이. 근데 네. 계약서에는 제가 차량 계약서 쓴 거는 920만 원을 920만 원짜리 차량 계약서를 쓰고 예. 620만 원을 그쪽에서 현금 영수증 따로 끊어주겠다고 하고 가져갔거든요. 차량 값은 1,540이라고 해놓고 차량가는 1540이라고 했는데, 했는데 920짜리 하나, 620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차량 계약서에는 920만 원이 적혀 있고 나머지 620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차량 상사 쪽이 아닌 자기 그 대행 업체 쪽에서 620만 원 현금 영수증을 저에게 끊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차량값은 그래서 1,540이 나간 거다라고 계속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연식 키로수가 어떻게 네. 되죠? 연식은 19년식이고 키로수는 15만입니다. 19년식 15만이요. 네, 스틱인가요? 네, 스틱입니다. 1톤이죠. 내장 탑차로. 내장 탑차, 네. 그리고 경유고요. 5년 됐네요. 경유. 네. 택배가 경유가 배남바가 나오나요? 배넘버가 지금 올해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만 쓸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예. 이 부분도 제가 LPG를 하겠다고 했더니 예. 그런 부분도 그런 얘기 뭐 12월까지 쓴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12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사서 쭉 쓰면 된다고 제가 1년 이상 무조건 할 거라고 말했는데도 예. 디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사시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그렇게도 얘기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디젤 어떻게 하다 제가 이쪽 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식이 좀 없어가지고 좀 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보험료랑 네. 뭐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내셨나요, 네, 혹시? 별도로 다 이전비랑 이전비를 다 따로 냈습니다. 아, 그 이전비랑 그 뭐야 네, 탁송료까지 다 따로 냈고요.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은 1,670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올 할부로 해가지고 일은 할만하세요? 일에서 문제 없으시고. 일쪽 계약서에서는 그쪽에서 저한테 컨설팅 비용이나 뭐 그런 비용은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수료 같은 건 떼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예. 일단 알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일은 해결을 하고 했는데 있으세요? 일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건 할만하신 거예요? 네, 일은 아예 업체가 다른 업체라서 그쪽은 마त्र 알선만 해준 곳이라서 아, 네, 그쪽이랑 직접적으로 뭔가 그걸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이 음, 부분에서 그 제 담당자랑 저를 알선 해준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예,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또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저를 1년 동안 뭐 케어하는 비용이 뭐가 들어가고 뭐 그거 어쩌고 뭐 그거를 예, 뭐 돈을 뭐 그쪽에서 뺀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상사 쪽에서 중고차 상사 쪽에서 영수증을 920만 원밖에 못 끊어준다고 해서 예. 920으로 그냥 차량 계약서 쓴 거지 원래 그 차의 가격은 뭐 1,540짜리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말이 이상해서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돈을 돌려받거나 안 그러면 이 차량을 말 그대로 다시 차량 계약을 했던 걸 무효화하거나 뭐 어떤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처리할 수 있는 일단 방법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차 가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세가 하느냐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2차 그래서 제가 헤이딜러 쪽에 차를 올려서 봤더니 예. 보통 시세가 700에서 800 사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15만이 그 정도가. 네. 그래서 차량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920만 원짜리가 맞는 것 같고 예.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그런 아무것도 없이 600 얼마에 대한 그거를 챙겨간 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음. 그리고 배남바는 대넘버 이제 같은 12월 게 달까지 하고 빼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LPG나 전기차로 그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빼야 합니다. 그러면 차를 어쨌든 간에 다시 반납하고 끝내는 게 낫겠네요. 네, 차를 반납하고 끝내는 게 나아요, 저는. 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고. 네,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시냐면은 네. 일단은 뭐 알바 천국이든 뭐든 해서 이제 직업 소개업 같은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네. 사장님께서 직접 그 분한테 그 네. 운송사한테 운송사든 물류사든 네. 일단은 차량을 대신 구입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반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실질적으로 일단 차는 900 얼마인 것 같아요. 제 말씀대로. 네. 900 얼마인 것 같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 생기는 거죠. 중고 네. 매매 상사. 네. 맞죠.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팔았을 뿐이야. 정상적으로. 그래서 얘한테 피해가 가면은 사실상 얘 그 차량을 반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얘가 지금 600 얼마의 계산서 발행을 했나요? 계산서 배랑은 제가 아직 그거를 안 했고요. 현금 영수증을 그러면은 그 매매 상사에서 끊어줬나요? 아니요. 매매 상사에서 현금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예. 그 알선 업체에서 620만 원에 대한 그 현금 영수를 저한테 끊어주겠다고 했어요.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차량의 명의 소유자가 네. 매매 상사로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소유권은 매매 상사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소유권자인 사람이 팔면서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밖에 끊어줄 수가 없어. 네. 맞죠. 아니면은 600 얼마의 현금 계산서를 끊어준 이유는 자기네 수수료 부분을 끊어준 거죠. 그쵸. 1,500이잖아요. 그쵸. 수수료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료만 그러니까 600 얼마 자기들이 예, 가져갔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네. 수수료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현금 영수증. 네. 예. 근데 제가 쓴 이제 그 사람들이랑 그 알선 업체랑 쓴 계약서에는 차량 가격이 1,54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그거를 가져갈 수 없는 게 아닌가요? 차량 가격에 그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요? 600 얼마가요? 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져갈 수는 없죠. 맞죠. 네. 예. 그리고 걔네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수료를 중개를 먹으려면요. 네. 일단 첫째로 그 허가권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주선 면허라고 하는 게 있던가 아니면은 직업 소개 같은 이런 직업 알선 네. 뭐 중개 요거에 대한 허가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허가권을 받으려면 일단은 그게 필요해요. 그 일단은 무슨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필요하고 네. 뭐 보증금도 뭐 법인의 보증금도 5천 이상 돼야 되고 뭐 임원 되게 복잡해요. 네네네. 얘네가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는 애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소송을 거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지금 디젤로 일을 하는 건 이번 연도 말까지 가능하시니까. 네. 그리고 사장님 쪽으로 현금 영수증이 사장님이 대출을 받아서 사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당이 지금 차장 을부에 저당이 잡히신 거죠. 새 이름으로 캐피탈 네. 저당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매매 상사 업체 연락처는 아세요? 네. 매매 상사랑 통화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 매매에 대한 거는 900 얼마네요? 네. 차량 상사 쪽에서 자기들은 920만 원을 팔고 현금으로 920만 원을 받았다고 상사 쪽에서 말을 했어요. 아, 현금 영수증 끊어주셨고요. 920. 아, 거기에 대해서 아직 현금 영수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걔네는 정상적으로 팔았네요. 네. 그래서 그 상사 쪽에 연락하니까 그건 자기들은 어쨌든 차를 판매한 건데 그건 정확하게 자세한 건 딜러한테 아니까 딜러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딜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딜러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저 알선 업체 그 사람한테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이랑 자꾸 해결을 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딜러는. 그렇죠. 딜러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죄송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쨌든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네, 목적은 맞습니다. 뭐 차량을 반납을 하고 내가 낸 돈 다시 돌려받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어쨌든 간에 매매 상사 세 개가 겹쳐 있는 거죠, 사실. 매매 네. 상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네. 근데 차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네, 이거를 맞습니다. 전체를 다 무효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네. 결국에는 이 알선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알선 업체가 매매 상사나 사장님한테 피해 보상을 해주고 차를 알선 업체 쪽으로 그쵸. 보내버리고 내 그쵸. 저당을 네가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렇게 네. 되려면은 소송을 해야 돼요. 무조건 소송을요. 이기는 소송이긴 해요. 네. 뭐 걔네가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이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중개 알선이라고.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저희 쪽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 일을 이게 연결을 해드리는 경우라던가 이런 것들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업권 이제 주선면허라던가 뭐 이런 사업권을 다 허가권을 다 받아놓고 영업을 하거든요. 네. 중개를 해드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뭔가 보상을 해드리고 뭐 네. 문제 있으면 케어해드리고 뭐 네. 저희는 화물차를 그만두실 때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드려요. 아, 그리고 뭐 네. 따로 다른 거 받는 게 아니라 그냥 300만 원을 받아요. 차량 꾸려드리고 남바 엮어드리고 네. 일자리 엮어드리고 일자리에서 투잡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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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뭐 그만두고 딴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좀 큰 차로 변경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딱 300을 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오픈을 하는 거죠. 300 우리가 받고 네. 맡길 거면 맡겨라. 그리고 네. 우리는 이런 일을 해드린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차 살 때 본인이 직접 매매 상사한테 입금하고 계산서 발행받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모든 영수증이 다 투명하게 좀 들어가는 편이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뭐 우리 마진은 300을 받겠다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매매 상사에서 이렇게 팔겠다. 뭐 일자리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건데 네. 지금 걔네가 아마 그런 것들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애초에 지금 뭐 저한테 얘기할 때도 컨설팅 비용이나 그런 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다. 뭐 음, 수수료 저희는 받지 않고 그냥 하니까 그냥 월급 그대로 보통 수수료를 떼는데 월급 그대로 그냥 봐서 다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음, 걔네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주선면허 이런 게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 허가권을 사는 게. 네, 아마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소송이 걸려요. 얘네가 계속. 네. 그러다가 한 5개, 10개, 뭐 20개, 40개, 50개 뭐 이렇게 하다가 법인은 그냥 폐업해버려요. 아, 폐업하고 나르는 거군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자를 또 내는 거죠. 아, 다른 네, 사람 명의로. 네. 또 내고 또 하고 또 버리고. 또 내고 또 내고 버리고. 음, 그런 식으로 얘네가 이제 대부분 직원들끼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업자 내면서 하다가 네, 다음에 뭐 자기 직원들 뭐 이제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명의 돌려가면서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무효화 시키려면은 아마 소송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아, 소통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이제. 그랬죠. 그래,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네, 변호사한테 상담 뭐 하면은 뭐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을 수는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 걔네한테. 네, 다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하셔도 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녹음 내용이라던가 문서 내용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토대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면은 네. 한 달에 한 번 법원에 나가긴 해야 돼요. 한 아, 달에 한 네, 번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맨 처음에는 뭐 원인 파악하고 뭐 이제 우리가 냈던 증거들로 결과가 걔네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걔네가 그러면은 안 나오면은 다음 달에 또 연기가 돼요. 근데 네, 다음 달에도 2번 이상 안 나온다. 네, 그러면 내가 승소가 돼요. 네, 그러면은 그때 걔네 이제 재산부터 시작해서 다 압류를 걸 수가 있어요. 걔네 통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압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아예 통장에서 돈이 못 나오게 들어가긴 하는데 못 나오게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길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한 600선 정도 대가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600 정도를 만약에 하실 거면 그 지금 배남바 달았잖아요. 아, 네, 내일 달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달면은 만약에 내가 LPG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네, 아마 대출을 받으실 때 영업용으로 달 거다 이러면서 차가 만약에 90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600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차처럼 똑같이 뭐 한 700, 800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차가 900이면은 한 7, 800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900짜리 차를 사시면서 7, 800 대출을 더 받으셔서 이쪽 차에 있는 거를 메꾸신 다음에 이 차를 날리세요. 그렇게 해서 LPG로 바꾸시는 방법이 제일 나으시고,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소송을 좀 길게 하셔야 돼. 그리고 이런 소액 재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끝내줍니다. 대부분. 3천만 원 안에 생긴 문제건들은 소액 청구 소송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네. 별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줘요. 아, 3개월 안에 끝내줘요. 길어야 뭐 빠르면 한 달, 2달 안으로 끝나고, 네. 오래 걸려도 뭐 3개월 안으로 조금 어느 정도 끝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 처음이시고 뭐 내가 몰랐고 뭐 이런 거는 뭐 둘째 치고 어찌됐든 간에 내 실수였잖아요. 내가 사임 실수였던 거예요. 사실상 어찌됐든 간에. 네, 맞습니다. 뒤돌아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해가 가고 내용들을 네. 그 전에 챙기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네, 맞죠. 그리고 앞뒤 이거 어찌됐든 간에 그거에 대한 뭐 이거 인생을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게 그냥 몰라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소송을 직접 한번 해보셔라라고는 해요.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뭐 법무사나 뭐 이렇게 해서 문서만 이제 원인과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 문서를 써달라고 한다든가, 문서 써주는 거는 이제 뭐 인터넷에 그것만 써주는 애들도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이런 상황들을 해주면은 걔네가 그런 것들을 문서를 써주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 뭐 비용 이제 뭐 얼마 받고, 아니면 내가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제 뭐 인터넷을 타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장님도 소송을 거실 때 굉장히 좀 디테일해야 돼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인터넷에 컴퓨터를 통해서 누구누구 어떤 핸드폰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얘네 사무실 주소가 어디였는데 거기 2층 사무실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랑 만나서 차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러 가서 결제를 언제 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전화한 내역, 결제 내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내가 쓴 내용에. 네. 그런 정보들을 이제 결국에는 판사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합리적인 내용들을 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상세하게 쓰셔서 소송을 그냥 그 소송을 하는 이제 법원에 가시면은 그 문서가 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사장님 주민번호, 뭐 이제 그쪽 상대편 소송 거는 사람, 뭐 걔네 법인 사업자 주소지, 뭐 이제 뭐 법인 등록번호, 이런 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아, 네. 법인 등록번호 확인하기 이러면은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 번호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상호명이나 이런 것들만 알면.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써주고 대표자 누구로 써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알아서 이제 소송이 잡히면 나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저한테 하셨던 얘기를. 그렇게 네. 해서 어찌됐든 간에 뭔가 결정이 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송소된 것들로 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뭐 승소,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든 힘들어도 하세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승소는 하셨어요. 근데 막 변호사 찾아가고 이러면 200 뭐 300 막 이렇게 부르긴 해요. 그래서 네. 개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큰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하려면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죠. 예, 그럼 마, 원복하기는 네. 일단 그럼 매매. 만약에, 예, 네네네. 네, 그럼 말씀하세요. 만약에 차를 이걸 원상 복귀가 아니라 제가 예, 그 차는 그냥 가져가고 그대로 제가 떠안고 네. 그 620만 원에 대한 그 금액만 제가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가능하죠. 쉽나요? 그건 어떻게 조금 더 쉬울까요? 조금 더 단순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아마 되면 어떻게 법원에서도 그렇게 될까요?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예. 제3자의 매매 상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너가 대신 어쨌든 피해본 금액은 600 얼마 아니냐. 네, 그거에 대해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겠죠. 결국에는. 네, 그게 네,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네, 사기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부당이득이라는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다시 원하는 부분이 될 수 네, 있는 거죠. 네,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소송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사로 가나요? 이게 민사로 가나요? 민사입니다.
아, 일단 민사인가요? 부당이득이란 것 자체가 민사예요. 아, 부당이득은 민사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말했던 방법으로 원상 복구를 하겠다면 그건 형사인가요? 아니, 사기죄로 가면 형사가 될 수 있죠. 이게 아,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네. 나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산 거는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사람들이 사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결국에는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야, 내가 네 차 사줄게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뭐 아파트를 사버렸어. 그러면 네. 사기예요. 아니면 내 네. 어머니 병원비로 써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너 차 사준다고 해서 기망을 한 내용이 있잖아요. 기망. 속이는 네네네. 내용. 네네네. 속여야 돼요. 사기는 속여야 돼. 네. 속여야지만 사기죄가 성립이 돼. 근데 이거는 네. 사실상 뭐 법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속인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죠. 이런 그 LPG만 되는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차 가격이 사실상 900인데 1500이라고 속인 부분. 네. 얘네 수수료는 없다고 했는데 600 얼마라는 거에 대한 속인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요걸 사기로 뭐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성립은 안 돼요. 네. 근데 좀 급하신 분들은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를 해라라고는 해요. 네.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네. 이거를 어쨌든 접수를 받으면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조사를 하면 걔네를 부를 수밖에 없죠. 네네네. 너네 경찰서로 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걔네가 이제 알아채겠죠. 야, 우리 네. 뭐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좀 이제 겁먹게 할 수는 있죠. 네. 겁을 먹게 해서 니네가 600을 나한테 주면 나 이거 취소해 줄게. 걔네 겁을 내요. 티는 안 내지만 네. 겁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네. 예, 그렇게 계속 이제, 근데 경찰서에서는 야, 이거는 민사로 소송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도, 아니, 이게 왜 민사냐, 해서 조금, 좀 민폐질을 좀 해야 돼. 네. 네. 접수를 해줘라.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해보고 이게 사기죄인지 네. 부당이득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먼저 아니냐. 왜 니네가 네. 뭐, 전후사정 파악도 안 하고 접수도 안 해주냐. 나 네. 이의 신청하겠다.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은 접수를 해줘요. 해야 네. 돼. 네. 그리고 근데도 예자 밑에 애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이의 신청 넣어버리면은 네. 뭐 수사과장이나 이런 애들이 네.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그쪽이랑 얘기하면은 조금 빨라.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이 돈을 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매매 상사 있잖아요. 네. 사실상 제일 빠른 거는 매매 상사일 수가 있는데 매매 상사 애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요새 뭐 세무조사도 많이 맡고 이러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걔네가 좀 무서워할 수는 있어. 그래서 네가 그냥 차 뭐 가져가라 하면은 차는 뭐 어떻게 900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다시 그냥 자기가 돈 주고 다시 사 올게요. 대신 뭐 이런 이전비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가져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걔네 600 얼마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말씀대로 제일 간단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려면은 일단은 뭐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접수는 해줄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뭐지? 이게 제가 지금 이 차를 예, 거의 한 3월 말 4월 초쯤에 산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런 중고차에서 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나요? 그게 정해져 있나요? 3개월 내에 뭐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마 그거는 소비자 거기에다 아마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1년인가 12개월인가 저도 예전에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네요. 네. 그 기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하려면 네. 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침수 차량이라던가 전손 차량이라던가 뭔가 속이고 팔았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얘네가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가라 매물을 했다던가 조금 얘네는 결국엔 근데 사장님한테 판 게 아니거든. 돈은 사장님한테 했는데 중간에 그 중개업자한테 사실 판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니네가 결국엔 어찌됐든 간에
차 가격은 실질적으로 뭐 900 얼마에 뭐 이렇게 그 만약에 1,500에 지금 됐잖아요. 지금 사장님이 네. 나는 1,500이라는 돈을 내고 차를 샀는데 얘는 900이라는 현금 영수증밖에 안 끊어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네는 계약서에는 920만 원밖에 안 적혀 있으니까 음, 제가 차량 매매 계약서에는 920만 원밖에 안 적혀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러면은 차량당 씨 자꾸 저한테 1,540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탈세가 될 수 있거든요. 매매상 입장에서는 네. 얘네는 그 시청에 전화만 하면 바로 조사 나와요. 어, 그래서 원래 내가 1,500짜리 다운 계약서를 쓴 거죠. 결국엔 1,500을 내고 팔았으면 얘네는 10%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나라에다가 네네네. 1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결국엔 네. 150만 원을 낸 게 아니라 900이라고 하면서 90만 원만 낸 거예요. 60만 원에 대한 탈세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거는 바로 나와요. 그 시청에다가 뭐 교통과인가 도로교통과인가 뭐 물론 이런 그 이제 민원하는 쪽에다가 물어봐서 이게 세금에 대한 부분 다운 계약서 중고 매매차를 구입을 했는데 다운 계약서를 썼다 이러면서 그거를 신고하면은 걔네가 그걸 엄청 무서워해. 상사 쪽에서요. 예, 상사 쪽에서 그냥 완전 꼬리 내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돈 다시 돌려주시고 취소해주세요. 그럼 취소해줘. 다시 이 네. 가격에 그대로 사가세요. 그럼 그냥 사가. 네. 그 정도로 무서워해요. 왜냐면 매천 매덕이 될 수가 있거든. 아, 걔네가 사장님 것만 다운 계약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마어마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거기 10배 때려버리거든요. 그럼 1억이에요 그냥 그 빼먹은 돈이. 그래서 그거를 하시기 전에 매매상 연락처를 아시면은 네. 나는 분명 니네가 어찌됐든 간에 뭐 중개업자를 통해서 나한테 팔았든 어쨌든 간 나는 1,500이라는 네. 돈이 나갔다. 돈이 네. 나갔기 때문에 차 가격으로 돈이 나갔다. 그 중간에 누가 껴있든 어찌됐든 간에 명의가 나한테 오지 않았냐. 네. 너한테 있다가 나한테 오지 않았냐. 그럼 네가 네. 나한테 판 거다. 네. 근데 너가 나한테 600이라는 돈을 더 받고 팔면서 결국엔 1,500이라는 돈을 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건데 900이라는 돈밖에 안 해줬으니까 네. 돌려줘라. 돌려주든가 아니면 나는 신고하겠다. 네. 그게 아니면 네가 차 떠가라. 그렇게 네. 꼬장 부리면은 이제 네. 매매 상사에서 그쪽에다 지랄을 하겠죠. 네. 운송사한테.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장님 네. 말 운송사 애들이 쳐다도 안 볼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매매 상사 말은 쉽게 못하지. 네. 왜냐면 매매 상사 애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걔네들은 좀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내가 좀 역이용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네.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제일 빠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 걔네 그거 엄청 무서워해요. 저희가 계약금 막 1,000만 원 넣었었다가 그 이제 빼달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거 얘기하면서 빼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빼줘요. 그래요? 그러면은 계약금 넣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계약금을 법인 통장으로 안 받은 거죠, 걔네가. 개인 통장으로 받았죠. 네. 사장님은 어디다 넣으셨어요? 제가 일단 대출금이 저한테 들어왔고, 예. 근데 들어온 금액을 거기 뭐지 매매 상사가 아니라 어디야? 어디야? 저희 알선업체 대표 계좌로 넣었거든요. 아,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대표가 매매 상사 쪽으로 920만 원을 현금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사장님 이름으로 찍힌 내역도 없네요. 어찌됐든 그 간에. 매매 상사 쪽으로요. 예, 예. 네, 계좌 송금은 그렇죠. 송금 아,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음. 네. 문제가 되는 거는 딜러가 아닌 사람이 딜러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 네. 걔네. 그게 문제죠. 아, 니네는 딜러도 아닌 애가, 그 뭐지? 그 상사 쪽에서 차를 예, 올렸는데 예, 딜러 한 명이 그냥 뭐 판매한다고 올려놨을 거예요, 상사 쪽에서. 예. 그러니까 딜러가 한 명이 붙어가지고 그 딜러가 그 알선 업체 쪽으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판매를 한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상사 번호랑 딜러 번호랑 따로따로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딜러는 어찌됐든 간에 사장님한테 직접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딜러가 아닌 사람한테 산 거잖아요, 사장님은. 결국엔 딜러한테 산 게 아니야, 사장님은. 맞죠. 걔한테 산 거잖아요. 네, 딜러가 아닌 사람을 중간에 껴서 결국엔 명의자는 니네 거였고 나는 1,500을 줬는데 너네는 나한테 900밖에 안 끊어줬다. 네, 너네는 나한테 1,500에 판 거다. 네. 누굴 통해서 팔았든 수수료가 어떻게 됐든 네. 너네는 나한테 팔았다. 1,500에. 네. 근데 나는 차 가격이 분명 1,500이라고 얘기를 듣고 1,500을 입금을 나는 대출을 받아서 입금한 내역이 있다. 네.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너는 나한테 900밖에 안 해줬다. 근데 네. 지금 그래서 걔네들이 그 나머지 금액을 현금 영수증을 해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짝 빠져나가려고. 네, 근데 성형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예, 오픈을 안 한 거죠. 이게 내 수수료다. 내가 네. 남겨먹는 돈이다라는 걸 오픈을 안 한 거죠, 사실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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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LPG 가스도 아니고 이제 뭐 LPG로 해야 되는데 디젤로 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딜러를 압박을 하면은 아마 딜러가 운송사를 압박할 거예요. 여보세요? 네, 그래서 딜러를 압박하는 게 빠르긴 하실 거예요. 딜러는 운송사랑 별 관계가 없거든요. 자기가 피해보기 싫은 거지. 그냥 다 개인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다 자기 일 아니면은 피해를 안 보려고 해. 근데 중고 매매 상사님은 피해가 존나 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그럼 가장 먼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딜러가 아니라 매매 상사 쪽으로 전화를 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매매 상사나 그 딜러를 겁줄 수도 있죠. 딜러가 결국엔 속해 있는 매매 상사. 그러니까 딜러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 딜러가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대표가 뭐 그러면은 운송사한테 지랄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일단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그러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해결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소송 가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수사 요청을 해야죠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네요. 얘기 뭐 좀 나눠보다 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아, 예. 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